지난 시간에 단면도 작성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노란색 선, 여기 있는 노란색 선에 해당하는 구조체 선들을 우리가 쭉 작성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여기 있는 요 단열재 선이나 요 마감재 선에 단면도를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역시 벽 마감부터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벽 중에서도 우리 외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외기에 노출된 이러한 벽체들의 마감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감재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 평면도에 이제 잘리는 이 단면을 이제 보면은 마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구조체가 이렇게 200 두께로 콘크리트가 쳐진 다음에 그 바깥으로요, 이렇게 단열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 두께를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열재가 위치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100 두께로 제가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열재 두께는 사실 더 두꺼운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가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00으로도 충분하지만 중부지방에서는 단열재를 두께를 이렇게 조금 130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작도를 하기 편하도록 일단은 100 두께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도면을 쳐 넣은 것이고요. 단열재가 이렇게 붙은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마감재 두께도요, 작도하기 쉽도록 100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을 이제 옵셋을요, 100 두 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단면선에서 선을 쭉 끌어다가 선을 쭉 내려서 선을 그으셔도 되지만 결국엔 구조체 외부에서 옵셋 100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한번 옵셋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옵셋으로요, 100으로 이 선에서 바깥쪽으로 두 번을 옵셋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깔끔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콘크리트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 콘크리트 턱에 이렇게 딱 걸치는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요 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체 선이 아니죠. 요건 이제 마감재 선으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요 선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리 피니시 월의 피니시에 해당하는 요 초록색 선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마감이 돼야 되겠죠. 여기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 초록색 선으로 변경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열재가 이렇게 가운데로 쭉 이제 선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단열재 같은 경우는 우리 평면도에서 이제 베팅선을 이용해서 단열재 선을 그렸었잖아요. 이 단열재 선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다가 베팅선을 그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옵셋 50 100 두께의 절반인 50으로 이렇게 가운데다가 선을 그려주시고요. 요 선을 이제 레이어를 변경해 주셔야겠죠. 우리 여기 단열재 인설레이션에 해당하는 요 단열재 레이어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지금 스케일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스케일을 우리 특성창 있죠. 특성창 여기 없으신 분들은 컨트롤 1 누르면은 특성창 켜집니다. 컨트롤 1이요. 컨트롤 1 말고 여기 관리 뷰네요. 뷰에 여기 특성창 누르셔도 특성창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합니다. 자, 특성창 켜주신 다음에요, 이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특성창에서 여기 선 종류 축척을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선 종류 축척을 한 0.2로 한번 해볼까요? 살짝 튀어나가니까요, 요거를 0.18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적당한 거리로 베팅선, 단열재 선이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살짝 삐져나가니까요, 요 단열재 선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줄여주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지금 콘크리트 바깥쪽으로 단열재 두께가 100만큼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다 똑같이 작성합니다. 옵셋 100 바깥쪽으로 한 번, 두 번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요, 초록색 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옵셋 50으로 이렇게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 요 서식을 복사를 해주시면 끝이 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라인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고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시면은 단열재와 마감재가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삐져나가지 않도록 살짝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쭉 쳐줄 거예요. 옵셋 100으로 한 번, 두 번. 이쪽이죠. 한 번, 두 번. 이쪽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마감을 쳐주시고요. 여기 선이 잘못 그려졌으니까 요 선 하나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요. 초록색 선으로 전부 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옵셋 50으로요. 이번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선을 중간에다가 그려주신 다음에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 단열재 선을요. 여기다 갖다 놓아주시고 여기다 갖다 놓아서 우리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아주 잘 방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 정리 좀 하고 갈게요. 트림으로요. 삐져나간 선들을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는 선이 모자르니까 익스텐드로 선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은 단열재 선 살짝 삐져나갔으니까 삐져나가지 않도록 단열재 선을 조금만 길이를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외기와 면하고 있는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마감을 한번 그려줄 건데요. 단열재 선의 위치 어디를 통과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부엌 밑과 화장실 그리고 외기 그리고 침실 복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옥상 부분 이렇게 잘라지고 화장실 이렇게 잘라지고 옥상 부분 이렇게 잘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단열재가 이 바닥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이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일단 콘크리트의 면에서 단열재가 쫙 붙는데 어디에 단열재가 붙냐면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단열재가요, 이 건축물을 완전히 감싸야 됩니다. 지금 외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체 외부에. 자, 그러면은 이 옥상 부분에서는 단열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구조체 위쪽으로 가야 단열재가 쭉 이제 감싸는 형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 바닥에서는 그럼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나요? 이 바닥에 이 아랫부분에 단열재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외단열과 내단열, 중단열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외단열이 거의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단열이라는 건 뭐예요? 외단열은 이 구조체 부분의 바깥쪽에다가 단열재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외단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도면을 그리실 때 그냥 외단열을 일단은 가정하고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외단열 시스템을 거의 채용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조체의 외부, 그러니까 옥상 부분은 위에, 바닥 부분은 아래쪽에 단열재가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볼 건데 단열재 두께를 먼저 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열재 두께는요, 여기 옥상 부분에 해당하는 외기와 이렇게 접하는 이 부분에서는 180 두께의 단열재를 적용을 할 거고요. 요 하단에 아랫부분에서는요 125 두께의 단열재를 이렇게 적용을 해 줄 거예요. 아래쪽으로. 자, 그래서 옵셋을 각각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옵셋 180에 해당하는 선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옵셋 1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선과 요 선은 마감에 바닥의 마감선으로 변경이 돼야 되죠. 초록색 선. 그래서 우리 플로어의 피니시라고 되어 있는 이 초록색 선으로 마감의 색깔을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 옥상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마감이 이 단열재 위에 묵은 콘크리트가 붙고 그 위에 마감재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지식적인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께가 180이 쳐진 다음에 180에 60 두께로 뭐가 쳐졌냐면은 여기 9배 몰탈이 이렇게 위에 단열재 위에 쳐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대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배 몰탈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자갈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묽은 콘크리트인데 이 묽은 콘크리트를 9배를 준다는 건 뭐예요? 9배? 9배는 경사잖아요. 이 옥상은 이제 빗물이 고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빗물을 이렇게 경사를 처리를 해서 빗물을 이제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다 이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타를 칠 때 경사를 줘서 이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겠다. 그거를 60 두께로 몰타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콘크리트 위에 비드법 보온판이 쳐지고요. 비드법 보온판이라는 건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이 쳐지고 그 위에 9배 몰탈이 60 두께로 쳐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 방수층, 우리 여기 옥상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층이 이렇게 항상 잘 쳐줘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그거를 우레탄 방수로 나는 해주겠다라고 요 구조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 사실상 이제 단면도를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180만큼 옵셋을 했으니까 이 옵셋 선에서 60만큼 다시 한번 옵셋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옵셋 60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가운데다가 베팅선을 그려줘야 되니까요. 옵셋 90, 180의 절반인 90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 선 같은 경우는 인설레이션으로 레이어를 변경해 주신 다음에 선 종류 축척 같은 경우는 0.3으로 한번 해볼까요? 0.3으로 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0.32로 한번 해볼까요? 네, 0.32로 하면은 좀 더 적절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옥상 부분의 마감을 처리를 저희는 해주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외기와 접하는 그런 옥상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마감으로 저희가 쳐줄 겁니다. 그래서 옵셋 180으로 위로 한 줄 올려주시고 옵셋 60으로 9배 몰타를 쳐줄 건데 요 선 같은 경우는 플로어 피니쉬로 레이어가 변경이 돼야 되고요. 옵셋 90으로 가운데다가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 서식 복사 MA 이용해서 요 선의 서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선이 이렇게 교차를 막 하고 있는데 이 교차의 순서를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벽이 우선이에요. 벽. 그래서 벽에 단열재가 이렇게 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 단열재가 여기까지 딱 쳐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림으로요, 단열재 요선을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벽에 이 단열재 선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바닥에 단열재 선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트림으로요, 요선을 기준해서 삐져나간 요선은 이렇게 삭제를 시켜주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벽이 먼저 이렇게 쳐지고 여기까지 트림으로 이렇게 이게 마감벽이 단열재 위로 이렇게 쳐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벽이 쳐진 후에 그 다음에 바닥 마감이 이렇게 쳐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림으로요, 이 선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 이 시공의 순서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선을 딱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 먼저 쳐지고
그 벽이 쳐진 요 끝라인을 기준으로 바닥이 쭉 쳐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단열재고 여기도 단열재잖아요. 그래서 요 선 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트림으로요. 요 선을 이렇게 잘라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단열재가 연결이 돼서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 이런 형국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요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외기에 접하는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옥상 부분에 대한 이 마감, 단열 마감이 지금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요 하단에 우리 이 바닥 부분에 이제 외기에 접하는 요 바닥에 대한 마감을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단열재 두께를 저희가 125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옵셋 125로 단열재 두께를 이렇게 표시를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단열재가 이렇게 붙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열재가 이렇게 붙은 후에 그 하단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잠시 완성도면을 이제 참고로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기초를 그리고 나서 이 기초의 하단 부분에 이만큼 60 두께로 버린 콘크리트와 우리 200 두께로 잡석 다짐을 그려줬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요. 우리 요 단열재 하단 부분에서도요. 요 콘크리트 요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땅에 지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잡석 다짐의 200 부분과 우리 버린 콘크리트 60 부분을 이렇게 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옵셋 60으로 아래로 한번 내려 주시고요. 옵셋 200으로 아래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제 모든 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 단열재를, 요 베팅선을 중간에다가 쫙 그려 주셔야 되니까요. 라인으로 요 중간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고용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의 중간점에서부터 쭉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정확하게 중간 부분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트림으로요. 여기를 기준해서 삐져나간 선을 이렇게 정리해 줄 거고요. MA 서식복사 이용해서요. 요 선을 단열재로 선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지금 약간 여기가 이제 모자르니까 이 선의 스케일을 변경해 주셔야겠죠. 선 종류 추측은요. 0.23으로 결정해서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체 하부의 단열재와 버림과 우리 잡석 다짐까지 잘 표현된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똑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셋. 제일 먼저 125 두께로 옵셋 125.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필렛 라디우스 0으로 모서리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옵셋 60으로 이렇게 옵셋 200으로요.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필렛으로 모서리 정리를 각각 전부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 선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125를 이제 절반으로 나누는 그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옵셋을 하시면은 되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가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옵셋을 하실 때요. 옵셋 125 나누기 있죠. 나누기. 우리 키보드에 제 오른쪽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있는 쪽에 나누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2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오토캐드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125를 2개로 나눈 값으로 옵셋을 해줘라.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옵셋 값으로 이제 설정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중간 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필렛으로 이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요. 요 선을 서식을 정확하게 복사를
시켜주시면 바닥 하부 부분에 대한 이 단열재와 마감재 표현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닥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외기가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단열재가 감싸는 이런 형국으로 작성이 됐고, 이쪽 건물 부분도 이쪽 이렇게 단열재가 건물을 이렇게 잘 감싸고 있지만 지금 한 군데가 이렇게 남은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한 군데 지붕, 이 지붕에 단열재와 마감재도 똑같이 쳐 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외단열 시스템을 차용을 해서요, 지붕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단열재를 쳐 주실 거고, 그 위에 징크 마감을 이렇게 마감선을 그려주면은 지붕의 이 구조가 딱 보이는 이런 도면이 작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완성 도면을 한번 보고 오면은요, 우리 단열재 두께가 180 두께로 이렇게 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방수 시트, 합판, 뭐 징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두께 뭐 30이나 40 정도로 이 마감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면 이런 식의 지붕 마감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쪽 보시면 여기 이 합판을 이렇게 받치기 위한 이러한 이제 구조물들, 이런 구조물들이 이 지붕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것들도 같이 그려주시면 이 구조가 한눈에 더 잘 파악이 되거든요. 요걸 한번 저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도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단열재 두께는 우리 옥상 요 윗부분이랑 이제 동일하게요, 이 180으로 작성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옵셋 180 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 주신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180 선으로 이렇게 그려 주시고, 필렛 여기 모서리 정리 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선을 이렇게 똑바로 그어서요,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마감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일단 선을 이렇게 그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선 같은 경우는 마감선이기 때문에요, 우리 벽체의 요 마감이나 요 바닥에 플로어 피니시 마감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렛으로 먼저 이렇게 좀 모서리를 정리를 좀 시켜줄게요. 중간에서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옵셋 90으로 이렇게 필렛으로 돌려주시고,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 단열선으로 일단은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180이니까 MA 서식 복사로 요거를 그대로 서식을 복사를 해 주시면은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합판이나 우리 방수 시트나 이런 징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한 줄로 이렇게 마감을 해 줄 거예요. 요건 이제 상세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이게 상세도로 이렇게 지붕의 구조를 파악하는 도면이 됐을 때는요, 그 두께나 이런 것들이 이 레이어가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지만, 이러한 이 많은 레이어, 이 많은 5개의 레이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 계획 도면에서는 선을 다 그려주는 게 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두께로 이렇게 마감이 붙는다는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계획 도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선이 좀 잘 표현이 되도록 옵셋 40으로요. 40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필렛으로 여기도 모서리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벽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각재가 이렇게 받치고 있었던 게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각재 위 떠받치는 기둥에 해당하는 이런 각재를 먼저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면을 잘랐을 때 각재가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는 이 가로 부재 각재, 세로 부재가 이렇게 있고, 가로 부재 각재는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지도록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이 형상은 네모를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X 표시를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이 단면이 각재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여기 자르는 이 위치에서 이 각재가 잘려졌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렉탱글을 하나 그려줄 건데 40,40짜리를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요거를 마찬가지로 초록색 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라인으로요. X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각재 단면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가 임의의 위치에다가 저희가 배치를 싹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로테이트로 돌려주셔야겠죠. 로테이트로 여기를 기준해서 레퍼런스 여기를 여기로 일치시켜라. 우리 로테이트 할 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으로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선을 쭉 연장시킬 거예요. 익스텐드 여기까지 선이 연장이 되어라. 자, 그리고 옵셋 40 두께로 각재 기둥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기둥이 이렇게 붙은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각재가 붙은 다음에 이 옆으로 각재가 쭉 가로로 이렇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 카피로요, 전체를 이렇게 윈도우 선택으로 잡아서 여기를 기준해서 쭉 이쪽으로 해서 일정 거리만큼 복사를 쭉쭉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500 간격으로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처점을 이렇게 스냅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500 엔터 치시게 되면 정확하게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500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를 복사했으니까 이 두 번째 거를 복사를 같은 기준을 잡아서 복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복사해 놓은 요거를 선택하시고 카피 동일 기준 잡아서 동일 기준 계속해서 복사를 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요거 전체를 밀어 그리고 선택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밀어 이렇게 쭉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우리 수직선을 이렇게 똑바로 그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단열재가 사실상 여기에는 단열재가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서요, 트림으로 여기를 기준해서 여기 이쪽 부분의 단열재는 전부 다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는 표시로 선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제 외기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부를 외부에서 감싸는 외단열 시스템 도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거터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줬는데요. 징크 후레싱 마감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완성 도면을 보면 징크 후레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금속으로 이제 저어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거터, 그러니까 빗물바지죠. 빗물이 쭉 흘러서 갈 수 있는 거터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사실상 거터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그리셔도 무방하지만, 징크 후레싱 두께 한 20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기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그런 지붕의 도면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하부도요,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면 처리를 주실 수도 있지만요, 징크를 이렇게 일정 두께로 이렇게 돌려서 마감을 해서 좀 깔끔하게 외관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서요. 좀 요거까지 한번 마무리를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선을 쭉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시킬 거고요. 그리고 옵셋으로 20으로 이렇게 두께를 줄 거고,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여기도 살짝 이렇게 내려서요, 적당하게 한 100 정도를 내려서 한 80 정도 내릴까요? 80 정도를 이렇게 내려서요, 요거를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줄 거고요. 라인으로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서식 복사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적절하게 징크의 그 후레싱 후이 마감되는 요 처리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제일 적당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내리고 여기 이렇게 마감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텐드로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네요. 그래서 징크 프레싱 요 옆면을 이렇게 금속으로 마감을 하고 이 하부의 이 금속이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여기에 마감의 끝라인 처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거 전체를 미러하면 되겠죠. 여기 미러로 요거를 해줄 건데요. 미러.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간에서 수직선을 이렇게 똑바로 그려주시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연결해 줘야겠죠. 익스텐드. 이렇게. 여기도 옵셋 80으로요. 하나 그려주시고 MA로 돌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필렛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우리 징크 요 지붕 부분의 요 마감 끝에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시면은 이제 도면이 하나씩 완성이 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외기와 접하는 이 단열재와 마감재는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실내부로 이동을 해서요. 이 실내에 우리가 치지 않았던 이러한 조적벽들, 그리고 이제 바닥의 마감, 그리고 천정, 여기까지 해주게 되면은 이제 오늘 도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겠네요. 자, 제일 먼저는 우리 조적벽체를 먼저 표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이쪽에 조적벽체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1층 부분의 조적벽체는 지금 여기 침실에서 여기에서 이제 벽이 걸리잖아요. 단면선이. 이 단면선 걸리는 여기 이 선과 이 선이 이제 조적벽체잖아요. 이 조적벽체와 이 선이 걸리는 이 부분에서 이 단면도에서 이 조적벽체가 쭉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쭉 끌어다가 쭉 가지고 와야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온 선을 카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조적벽체 단면도에서 조적벽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트림으로 튀어나간 선들을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자, 조적벽체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노란색 선보다는 조금 더 얇은 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요거는 우리 레이어 중에 우리 월에 이 분홍색으로 표시되는 월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CTB 상에서 조금 더 얇게 출력이 되는 그런 이제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AC 월로 레이어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적벽체를 이렇게 쳤는데요. 사실 이게 여기가 이제 문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조적벽체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이 문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문. 그래서 이 문의 이 상단부에만 조적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에서 이쪽 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이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단면도가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이라는 거는 이 구조체에서부터 이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의 마감 기준에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닥의 마감을 저희가 이제 100으로 작성을 할 건데 이 바닥의 마감 100 올라온 지점으로부터 문의 높이인 2100을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감 기준에서 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100이 올라온 요 선에서 2100을 옵셋을 먼저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옵셋 100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선에서 2100 문의 높이만큼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까지가 조적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 요 아래 하단 부분은 이제 문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트림으로요 요 아랫선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렛으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 아래는
문이 달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감의 끝선인데 우리 콘크리트 위에 마감이 이렇게 쭉 붙잖아요. 마루나 이런 것들. 이 마감의 끝이 이제 백 두께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 선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어 피니쉬로 변경이 돼야겠죠. 그리고 MA 서식 복사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을 그릴 차례인데요. 이 문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된 그런 사이즈로 그냥 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문짝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 조적 벽체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요 위치가 문짝이 있는 위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짝의 위치는 여기가 문짝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틀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문틀의 이 사이즈나 이 문짝의 사이즈를 이 정형화된 그 사이즈대로 이렇게 단면에 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대로 이 문틀의 모양을 일단은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문짝은 이렇게 두께를 형성하면서 이 문의 잘린 모습은 이런 식으로의 모습이 나온다. 요거 이제 치수만 알면 됩니다. 자, 라인으로요. 200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아래쪽으로 50 내려줄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쪽에서 30 내려줄 거고, 이쪽으로 가서 30 갈 거고요. 아래쪽으로 20이 가면 이제 30, 20이니까 50이 딱 맞게 되겠네요. 라인으로요.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주면 문틀의 잘린 모습을 그려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문 레이어로 변경이 돼야겠죠. AC 도어라고 있습니다. 도어. 자, 그려졌으면은요. 요거 전체를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면 문틀의 위치가 딱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자, 라인으로요.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서 선을 하나 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마감 기준에서 문짝의 끝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서식 복사로 이렇게 문의 레이어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요. 이게 문의 잘린 단면의 모습이에요. 요게. 자, 근데 이제 부족한 선들을 이제 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참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셔야 돼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요, 이 문틀이 중간이 잘린 모습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문틀이 중간이 이렇게 잘렸는데, 여기 모서리를 이 잘린 부에서 이쪽으로 바라보면 여기 모서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이제 문은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쪽 건물에도 조적 벽체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적벽을 표현을 해 주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 옆에 있는 요 벽인데, 요거는 이제 문이 잘린, 문을 그려주실 필요가 없는 그냥 순수한 조적벽으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콘크리트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적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였죠. 이렇게. 그리고 옵셋 200이었습니다. 이렇게.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 분홍색, 우리 그냥 콘크리트 선보다는 조금 얇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조적 벽체 표현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실내 조적 벽체를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실내 부분에 바닥 마감을 우리가 작성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바닥 마감에 이 온수 배관이 들어가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온수 배관이 이렇게 바닥을 딱 잘라봤을 때 그 온수 배관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완성도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 보호 몰탈이 80이 이렇게 쳐지고요. 그 위에 20짜리 강화 마루가 이렇게 얹혀지는 이런 형국으로 이 침실과 이 거실에 이 마감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보호 몰탈 80과 요
강화마루 20선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선은 이미 그려놨습니다. 100만큼 옵셋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20만큼만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이 보호물탈 층을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요게 바로 우리 보호물탈에 이제 묻히는, 몰탈층에 묻히게 되는 온수 파이프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이 온수 배관을 이렇게 마당 마루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 놓고요. 그 위에 이제 몰타를 쫙 이제 시공을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딱 안쪽에 묻히게 돼서 이 온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온돌 있죠? 온돌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복사난방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이제 난방 방식이잖아요. 원을 이렇게 잘린 배관의 모습을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중심선 표현해 주신 다음에 일정 거리만큼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삐져나가게 해주시고, 250거리만큼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선을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은 이 온수 배관에 이런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의 이제 반지름 같은 경우는 13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를 재보면은요. 13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옵셋 20만큼을 아래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제 보호몰탈층과 이 마루층이 표현이 딱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옵셋 40을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주서요. 이 중간에 선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 중간에 이렇게 스냅이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준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서클로 반지름 13짜리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줄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지워주시고 라인으로 4분점에서 4분점, 4분점에서 4분점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 LEN, 랭슨으로 우리 증분 옵션 일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선을 튀어나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증분 옵션을 이용해서 10 정도를 이렇게 튀어나가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분 D 엔터 치시거나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요. 거리는 1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MA로요. 요것도 초록색 선으로 변경을 원은 시켜 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중심선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 되니까요. 우리 서식복사 MA로 중심선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네요. 레벨보다는 중심선이 나으니까요. 요걸로 할게요. MA 요거 이렇게 해서 센터선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카피로요. 250 위치에다가 복사를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라인으로 4분점에서 4분점까지 4분점에서 4분점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요 선 같은 경우는 우리 참조선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단열재 선으로 이렇게 하되 아주 얇은 단열재 선으로 하되요. 여기에는 요 배팅선을요 우리 히든선으로 이렇게 변경만 해주시게 되면 강제로 히든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점선이 표현이 되는데 점선의 간격이 너무너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 종류 축척을 한 0.1 정도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은 점선이 딱 적당한 거리로 표현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완성된 온수 배관의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요 카피로요 500 위치에다가 복사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수 배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단면을 잘랐다 했을 때는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 이 점선이 뭐냐면 이렇게 이 뒤쪽에 입면 온수 배관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는 거고, 여기는 점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비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500만큼을 복사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카피로요. 다시 한번 요거를 동일 기준 잡아서 계속해서 복사를 해 나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온수배관이 이 전체를 쭉 지나간다 라는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쪽 부엌 쪽도요, 이 마감을 80, 20으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80 위로 올려주시고 옵셋 20 위로 올려주세요. 요거를 플로 피니쉬로 변경해 줍니다. 트림으로 요 조적 기준에서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를, 요거 한 세트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쭉 가져올게요. 이 정도로. 그리고 카피로 요거를 계속해서 온수 배관을 그려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짝 이쪽이 좀 좁고 이쪽이 좀 넓으니까요, 이동 도구 무브 이용해서 윈도우 선택으로 살짝만 이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게 되면 적당한 거리가 적당히 중앙으로 딱 배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온수 배관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 부분의 마감을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화장실 부분의 마감은 이제 완성도면을 잠깐 참조를 하면은요, 콘크리트 위에 9배몰탈 50이 쳐지고 그 위에 이제 자기들 타일이 이렇게 붙는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50을 친 다음에 마감을 30으로 이렇게 임의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제 몰탈 50, 마감 30으로 이렇게 선이 보이도록, 이게 10으로 하면 너무 이제 촘촘해지기 때문에 좀 두꺼운 선처럼 보일 염려가 있어서 임의로 제가 이거를 30으로 이렇게 좀 두껍게 보이게 만든 거거든요. 동일하게 2층도 쳐주시면 되겠네요. 해볼게요. 옵셋 50으로 한번, 옵셋 30으로 한번, 마찬가지로 MA로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이제 몰탈층, 9배 몰탈층과 그리고 이 방수층과 이 타일 마감을 포함해서 30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이쪽도요. 옵셋 50으로 한번 쳐주시고, 옵셋 30으로 한번 이렇게 쳐주시고, MA 서식 복사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시켜주시게 되면 이제 화장실 바닥에 이 방수를 포함한 마감의 선들을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요, 우리 실내에 우리 벽체의 마감을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벽체 두께, 이 마감 두께를 한 20이나 30 정도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옵셋 20으로요, 이 벽지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죠. 20으로 전부 다 저는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0, 20, 20, 20. 여기 화장실 요 마감 같은 경우는 벽체 마감은 30으로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할게요. 30, 30. 약간 요 벽지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두꺼운 마감이, 타일이 좀 더 두껍기 때문에 30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요 실 부분은 2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3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자, 여기는 20이죠? 20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마감, 우리 벽체 마감으로 변경이 돼야겠죠. MA 서식 복사로요, 모든 마감선들을 레이어를 변경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시공의 순서에 따라서 이 선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쳐진 후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먼저 벽지가 발라지고 그 다음에 바닥이 쳐지는 요 순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더 나중에, 벽보다는 더 나중에 항상 시공이 되기 때문에 트림으로 벽이 먼저 쳐지니까요. 벽은 구배몰탈 위에 이렇게 얹히고 벽이 먼저 쳐진 후에 바닥의 마감은 이런 식의 순서로 정리를 전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요.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주세요. 요거는 익스텐드로 먼저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주셔야겠네요.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시공의 순서가 딱 맞게 되는 겁니다.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이쪽도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이 시공의 순서의 바닥 순서를 벽의 마감 순서를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천정 머금을 이렇게 쳐주시면 되거든요. 이 콘크리트가 바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천정면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달대를 이렇게 내리고 천정에서 이제 붙인 달대를 내리고 이제 천정 구조를 이렇게 짜는 게 이제 목수분들이 이제 짜는 게 보통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엠바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엠바라는 거는 이 콘크리트에 이제 고정을 시켜서 달대를 내려서 이제 이 합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일 수 있는 이런 철물 구조거든요. 철물. 이제 그리고 쇠죠, 쇠. 철물을 이렇게 천정으로부터 달아매서 이 철물에 이 석고보드나 이런 합판이나 이런 것들을 달 수 있는 이 엠바라는 이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쳐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천장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재보면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2750인데, 보통 이제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2400 정도가 이제 나오고 2300이나 2500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니까요. 옵셋 2400으로 여기를 이렇게 면을 딱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어디를 천정면으로 할지를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달대를 여기다가 딱 붙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달대에 대한 여기 우리 블록은 제가 여기다 하나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카피로 하나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쭉 내려서 여기 임의의 위치, 여기네요. 임의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카피로요. 요거를 한 800이나 900 정도? 좀 더 넓게 해도 되겠네요. 요거는 뭐 한 1200 정도? 그리고 2400 이렇게 해서 결정해 주고요. 그리고 카피로 요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동일 기준에서 이렇게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으로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천정도 마찬가지예요. 벽이 먼저 이렇게 쳐지고요. 벽이 쳐진 후에 천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족한 선들은 이렇게 선을 좀 그려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퍼니처입니다. 카피로 요거를 모든 달대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천정면이 이렇게 한 줄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석고보드나 이런 것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요. 두께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옵셋 위로 30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옵셋 아래로 20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석고보드나 이런 두께를 표현해 주고 그 밑에다가 뭐 어떤
그 벽지나 이런 것들이 붙는다. 이런 두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제일 좋게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선들은요, 우리 참조선으로 변경을 해서 선의 두께를 조금 더 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20은 아래에, 옵셋 30은 위에 MA 서식 복사로 복사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마무리가 실내 마감까지 작성이 됐는데 여기가 선이 없네요. 이렇게 MA로 서식 복사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가서요, 마무리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한 2300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300으로요. 이렇게 올려서 이 천장의 천정고를 2300으로 결정을 해주시고요. 옵셋 20은 아래, 옵셋 30은 위. 똑같이 이렇게 쪄주신 후에 카피로요. 요거 전체를 하나를 가져다가 이렇게 복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카피로 요거를 한 1200 정도였으니까 1200으로 이렇게 복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중간으로 적절하게 배열을 시켜주시고요. 익스텐드로 천정 우리 구조체에 딱 달 때가 붙어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MA 서식 복사로 우리 참조선 레이어를 가져다가 복사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카피로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시켜 주시고요. 여기까지 쭉 올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익스텐드로요. 여기까지 쭉 연장이 되어라. MA 서식 복사로 참조선 가져다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화장실 부분의 천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타일 같은 경우는요, 여기 천장까지 쭉 올려서 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여기까지만 이제 쳐지니까요, 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주셔서, 그리고 브레이크로 이렇게 살짝 끊어주고, 필렛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MA 서식 복사로 초록색 선까지 바꿔주게 되면, 타일이 천장까지 쭉 쳐지는 것이 아니라 타일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천장에 묻히는 안 보이는 부분은 타일을 보통 쳐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천장에 살짝 올라온 부분까지만 타일을 쳐라. 이렇게 마감을 쳐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실내 부분에 우리 벽체 마감과 천장 마감까지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CAD에서 단면도를 그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외기에 접한 단열재와 마감재, 그리고 실내 부분의 조접벽재와 실내 여러 가지 마감들에 대해서 쭉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우리 단면도 그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단면도를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자나 이 단면도를 꾸며주는 그런 도면 그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